거기 뭐, 맨 처음 제목에 보면은 뭐, 미분 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걔는 좀 차차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우리 수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미분이 뭐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미분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야. 기울기를 구하는데, 무슨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을 한다는 거야. 미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하려면은 두 가지를 이제 일단 함수. 이 미분을 하는 대상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뭐 1차 함수가 됐든 뭐 2차 함수가 됐든 어떤 곡선을 가지고 어떤 곡선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곡선이 어떤 점에서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접선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을 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이 녀석을 다룰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통 다 이거 약하잖아. 이거 보면 일단 싫잖아. 맞아요? 근데 수2에서는 요 함수라는 게 유리함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다항함수만 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4차까지 배울 거야. 근데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는 뭔지 알잖아. 맞아? 1차 함수 뭔데?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지. 맞아요? 2차 함수는 곡선, 포물선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 거기까지만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쫄 거 없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분을 하는 대상은 이제 함수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이 기울기를 의미하거든?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 기울기라는 거의 의미. 그러면, 자, 중1로 돌아가서 이런 함수 한번 봐볼까? 1차 함수지. 맞아? 기울기 얼마냐? 야,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 X 각 중간 Y 오, 그런 거 알고 있네? 자, 이거 그림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자. 맞아?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는 그냥 원래는 보통 중딩들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 이게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뜻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지. 이 의미라는 거는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요 비율을 기울기로 정의를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자, 요거 함수 봐봐. 요거 1차 함수 아무리 싫어도 이 정도는 알잖아. 얘 0,0 지나지. 맞아요? 여기 2,1 여기 지나지. 4,2 지나지. 이렇게 점을 쓸까? 2,1, 4,2, 6,3 요 정도? 그럼 봐봐. 요 직선 위에서 뭐 아무 데나 두 점을 잡아.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x는 몇 칸 갔냐? 2에서 4까지 갔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플러스 2. 그럼 y는 플러스 1 됐지?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의 증가량 플러스 2죠? y의 증가량은 얼마야? 플러스 1이지? 이 비율이 기울기인 겁니다. 직선 위에서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뭐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 그럼 x 몇 칸 갔냐? 4칸 갔죠? y는 몇 칸 갔어요? 2칸 갔지. 이 비율이 항상 이제 일정한 거야. 이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고, 우리는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냥 기울기 이제 이렇게 불렀지만은 사실 얘가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제 이렇게 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볼 때 그냥 기울기라고 부르진 않고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를 거야. 평균이 뭔데? 평균은 그냥 뭐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거지. 맞아요? 그 미분 선생님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줄 때 그 사가 떨어지는 거 해줬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사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이런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했단 말이야. 그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일 때 속도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지만은 난 전체적인 여기서 이제 평균, 그지? 평균 속도만 구했던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내에서의 x의 전체 증가량분의 y의 전체 증가량 요거 나눠버린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평균 변화율 이런 이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든 거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거야. 기울기라는 걸 평균 변화율로 다시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책 보면은
평균 변화율에 의미해놓고 똑같이 써있지. 요 기호로 x의 증가량을 이렇게 쓰는 거 봤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는지도 알아요? 델타. 이게 변화량이란 뜻이야. 변화량. 델타 y.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기울기의 뜻인 거야. 근데 말이 평균 변화율로 바뀐 겁니다. 거기 책 좀 한번 봐보세요. 함수 fx는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곡선이야. 뭐 얘가 뭔지 모릅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 점이나 두 개 잡는 거야. A인 곳, 여기가 B인 곳. 이거 A인 곳, B인 곳이라는 건 X좌표가 A인 곳, X좌표가 B인 곳이야. 그럼 요때 Y 값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그냥 뭐 FA겠지. 여기는 FB겠죠. 맞아요? 이때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요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맞아요?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여기. 요게 바로 델타 X. 요게 바로 델타 Y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게 바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나오든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나는 그냥 딱 두 점만 잡는 거야. 두 점 잡아가지고 X끼리 빼고 Y끼리 빼가지고 저 비율을 보면 당연히 기울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그냥 의미일 뿐이에요. 됐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나는 이제 A랑 B 이거 각각을 다른 점으로 잡았지만은 요게 지금 간격이 델타 X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써도 괜찮나? 맞아? A 플러스 델타 X? 그럼 똑같은 식인데 얘를 자 B 빼기 A라는 건 이 X 여기 분모 자체가 그냥 델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FB 빼기 FA였는데 여기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FA 이렇게 써도 뭐 같은 표현이 되겠지. 됐네? 요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있죠? 잠시만.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 문제가 없네. 아니, 설명하고 할게요. 문제가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 없네. 그러면은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이제 뭐 극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곡선이 있을 때 점 두 개를 갖다가 잡고 요 두 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그냥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fx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있었잖아. 내가 이제 여기서 곡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이렇게 두 개를 잡았어. 요 두 개를 잡아놓고 이으면은 뭐 직선이 나오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딱 요 점 있지. 여기 A에서의 접하는 이렇게 접선, 이런 게 존재할 거야, 이렇게. 원의 접선처럼. 요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요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원래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지. 요거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를 그냥 상상으로 B를 점점 더 A에 가깝게 오는 겁니다. 그럼 B를 점점 A에 가깝게 하면은 요 점이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지. 그럼 얘가 이동함에 따라서 A는 고정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겠지. 점점 바뀌는데 점점 가까이 갈 거야. 근데 우리 가까이 가는 걸 이미 상상으로 극한까지 가까이 갈 수 있지. 맞아? 리미트 B를 A에 끝도 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끝도 없이 가까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점점 가까이 가는데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거의 옆에 딱 붙어 있겠지. 맞아요? 점 찍을 수도 없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B라는 거는. 그럼 얘가 점점 가까이 와서 가까이 계속 가고 있고 나는 이 평균 변화율식을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A하고 B 사이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를 막 확대를 해봤다고 생각했을 때 A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B가 어떻게 돼? 계속 여기서 가까이 가고 있지. 맞아? 그럼 요 두 점을 갖다가 이은 기울기라는 거는
얘가 결국엔 극한까지 가면은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다. 한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B를 A에 한없이 가까이 해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한 거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 이해돼? 요걸 기호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쓸 F 프라임 A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뜻은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F 프라임 A. 그리고 요 봤을 때 항상 요 식을 보고 요 식은 이건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A하고 B가 떨어져 있잖아, 그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던 거야. 근데 지금 리미트는 어떻게 해놨어요? B를 A에 가까이 하고 있지. B가 A로 가고 있지. 그럼 얘는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겠어? A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똑같은 식을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쓴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여기서 이제 B가 안 보이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얘가 점점 더 가까이 간다 그랬지? 얘가 점점 A에 붙는 거지? B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건 델타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쪼그라드는 거지. 델타 X가 0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A하고 A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요게 F 프라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얘랑 같은 거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얘는 떨어진 두 점이 있었는데 B가 점점 A에 가까이 가는 느낌인 거고 얘는 델타 X라는 간격이 있었는데 간격이 확 0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델타 X라고 쓰는 거 있죠? 요게 좀 귀찮아. 요게 귀찮아서 보통은 얘를 H로 치환을 합니다. H. 한 문자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가 이제 H.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그러면은 요게 지금 A라는 점하고 H만큼 떨어진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어. 근데 H를 0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한번 기울기도 한번 구해 볼 건데 63페이지 자,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너네 3차 함수 저런 거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는데 얘가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평균 변화율. 지금 x가 1에서 4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야? 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는 얘가 1에서 4까지 갔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줘요. 4 빼기 1. 요게 x의 변화량이겠지. 그 다음 y 값의 변화량은 f4에서 f1을 빼준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야? 분모는 3이고요. f4라는 건 별게 아니라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돼요. 얼마야? 63? 이렇게. 여기 1 대입하면은 0이지. 그럼 요 평균 변화율이 21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기울기가 21이야. 어마어마하네. 맞아? 어마어마한데, 얘가 근데 요 값이 A에서의 미분계수. A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대. A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요거는 정의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F'A. A가 뭔지 모르지만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이렇게 H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가 뭐 뭔지 몰라도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요 함수 F의 식을 알고 있지? 요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줄게요. 그대로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분모는 h고요. 자, a 플러스 h 들어가면은 a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1이죠.
빼기 여기 a가 들어가요.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상수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분자가 지금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고요. 여기를 잘 정리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h는 지금 0으로 가고 있죠. 여기 이제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0분의 0꼴이 나와요. 자, 요거를 또 전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재윤아? 시연이가 할게요. 시연아, 이거 불러보세요. A의 세제곱 응. 플러스 4A 제곱 H 플러스 4A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오, 멋있는 척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지. 그럼 전개를 해놓고 보면은, 어때? 요게 지워졌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은, HL을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어.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HL을 약분을 해놓고 보면은, 여기가 지금 3A 제곱이고, 여기는 3AH, 여기는 H 제곱.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H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지. 요거 0으로 가죠. 요거 0으로 가죠. 그럼 그냥 요거만 남겠네? A가 뭔지 모르지만은 A에서의 미분계수 F'A를 내가 정의에 의해서 그냥 갖다가 놓고 전개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A 제곱이 나왔다 이거야. 얘가 지금 3A 제곱이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A 제곱이 7이니까 A는 루트 7이 되겠지. 됐어요? 뭐 이제 서유리하고 재윤이는 한번 배워봤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그냥 미분을 그냥 해서 A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F'A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그 계산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정의에 의해서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미분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할 거예요. 아래 63페이지에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 미분 한 내일쯤 되면 이제 미분 계산하는 법을 배울 텐데, 걔를 배우면은 정말 이제 쉽게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제 식이 복잡해. 왜냐면은 막 넣어서 막 제곱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42번은 조금 전에 했던 예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함수하고 수 정도만 이제 달라진 거고, 얘가 이제 x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가 1에서 3까지 갈 때 x는 3 빼기 1만큼 변한 거고요. 여기 y 값은 그냥 그대로 f3 빼기 f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보면 f3 얼마예요? f3은 9 더하기 12, 13 이렇게? 근데 F1은 3이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겠지. 맞나? 근데 살짝 팁. 나중에 적분할 때도 이런 계산을 많이 할 건데 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거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을 거지. 뺄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F의 3이라는 거는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이었죠. F의 1이라는 거는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었지. 여기를 지금 뺀단 말이야. 맞지? 어차피 상수 이런 건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저게 제곱이었으면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냥 x 빼기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계산할 때 지금처럼 따박따박 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하는 거야. 여기 3 넣고 1 넣고 뺄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고, 맞아? 얘는 3 빼기 1이고 상수는 계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중에도 많이 쓰는 거야, 다항식에서. 근데 얘가 지금 뭐랑 같다고 했냐면은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그랬어. 오케이? 요거 뜻이 뭐라고?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요거의 식은 보통은 h로 많이 써요, 간편하게. h가 0으로 갈 때, h라는 건 간격이지? 그럼 여기 간격이 h인 거고, A하고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곳 사이의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뺄 건데 요것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제곱 놓고 여기다가 제곱 놓고 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자, 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a 제곱 괜찮아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h 빼기 a 상수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괜찮나? 그 다음 보면은 여기서 a가 없어지는 거는 잘 보이고요. 여기서는 a 제곱이 없어지겠지. 그 다음 보면 a 제곱 없어졌고 2ah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h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분자에 있는 항들이 전부 다 h를 적어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2a 플러스 h 플러스 1이죠. h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결과가 나오는 게 2a 플러스 1. 요게 지금 뭐냐면은 f'A.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다. 이 값이 지금 5랑 같다고 했으니까 a가 2인 것도 금방 알 수 있겠죠? 괜찮아? 자, 내가 미분, 그냥 이거 미분 여기서 때려서 그냥 바로 2a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지만은 요 극한, 요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계산할 때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 다항식밖에 안 다루거든? 그럼 다항식을 다루면은 요거 넣고 이렇게 빼주는 거. 이런 게 하나 이제 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극한 배웠잖아? 어차피 얘가 h 0으로 가면은 이거 분모 항상 0이겠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0분의 0 이런 꼴 나와야 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어.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 무조건 무한대야. 이거 무조건 무한대야. 얘는 0이고 분자는 1이잖아. 이게 상수가 남아있으면은 절대로 뭐 수렴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으로 쪼그라들고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얘가 이런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한다는 거는 요 식을 정리했을 때 절대로 상수항은 안 나옵니다. 맞아? 그렇잖아. 그래야 이런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자, 이거 뭐 2차가 나오든 3차가 나오든 막 그냥 전개를 하지. 전개를 해서 막 정리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상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h 하나씩 갖고 있거든. 근데 그래봤자 약분하면 어떻게 돼? h가 2개 이상 있던 애들은 다 0으로 돼버리지. 맞아? 그럼 정답으로 나온 2a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은 2a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에 있는 h에 대한 1차항의 개수다 이거야. 괜찮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포인트 잡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랑도 연관돼요. 잘 이제 봐둬야 돼, 이 모양을. 내가 이 미분계수의 식을 써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다. 그럼 예측을 하자면은 분자에서 사실 h에 대한 1차항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맞지? 괜찮아? 거기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43번. 자, 이번에는 fx가 이상하게 나왔네. 아닌가? 이거 몇 차 함수냐, 그냥. 루트가 있지만 이건 숫자지? 이것도 2차 함수네, 그냥. 2차 함수고요. 얘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이다. 이거 넘어가죠. 이건 그냥 평균 변화율이네. 극한이 아니네.